그때 이재일 밝았다고. 영악했죠. 장난감을 사서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하지만 사용료를 받았죠. 크게 될 놈이다 그런 말 들으셨어요? 근데 솔직히 혼났어요. 저희 어머님한테는. 그 친구한테 뭘 왜 돈을 그러냐. 받냐. 예. 어렸을 때 그렇게 이재일도 밝으셨던 분이 인권 변호사 돼가지고 돈 안 되는 일만 골라 한다. 뭐 그런 얘기도 들으셨다면서요.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제대로 뭔가 제 자신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박탈감이 되게 심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그렇죠. 뭐. 네. 자아 정체성 없이 대학 가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도 사실은 뭐 복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. 고등학교 때 형성된 제 자신을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. 철거촌, 공장, 뭐 농촌, 뭐 거리에서 집회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쫓아다니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남들에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 제가 제일 기쁘더라고요. 4학년 때였나 그때 철거촌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또 와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구청장하고 면담을 어렵게 잡으셨다는 거예요. 근데 네가 그래도 법대생이니까 말을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냐. 같이 가서 좀 옆에서 말을 좀 해달라. 그래서 겨울이었는데 갔는데 구청 안에 들어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약속도 됐다고 알고 갔는데. 그래서 주차장에서 눈을 펑펑 맞으면서 한 8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. 결국 못 만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집에 오는 버스 속에서 제가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. 제가 변호사라도 됐으면 변호사 자격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무시는 안 구청장이 당했을 텐데. 만나주지도 않았어. 만나주지조차 않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이왕 사회운동 할 거면 변호사 자격 따고 하자. 무진장 열심히 했어요. 입이 삐뚤어질 정도로 공부를 했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1년 만에 공부해서 되신 거예요? 예. 사실을 붙고 나서도 변호사를 할 생각이었지 판사 검사 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.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판사나 검사를 해라. 단 하루라도. 한 시간도 좋다. 부모님 마음도 예. 그렇죠. 한 시간이라도 좋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뭐 하루 하려고 판사 검사 하냐.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수원에서도 인권법 학회라는 학회 활동 열심히 했고 시민단체에서 하는 여러 활동에 참여했었고요. 이 질문 드려볼게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로서 사회운동 하실 때 이게 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. 그 차벽 문제 때문에 네. 인터뷰하러 시위 현장 갔는데 마침 또 경찰이 이 캡사이신 물대포를 쏴가지고 네. 그 장면이 이제 굉장히 또 관심을 끌었었잖아요. 그날 이제 마침 또 백남기 어르신이 제가 그때 물대포 맞았던 장소 인근에서 돌아가셨어요. 그때 또 세월호 가족분들도 또 그 시위에 참석을 하셨는데 지하철역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고 있대요. 경찰들이 막아서. 그래서 제가 또 거기 쫓아가 3시간 동안 또 지하철역에 같이 변호사인데도 같이 갇혀서 그러니까 뭐 변호사 돼도 뭐 별로 대접이 달라지지 대접이 달라지지 않네요. 않더라고요. 대접이 그래서 달라질 줄 알고 변호사 네, 됐는데. 갇혀 있었던 네.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찰 상황 보고를 자료 제공 요청을 받아서 봤더니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.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군요. 알고 있더라고요. 그 장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동해서 역에 갇혀 있었고 이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알고서 쏜 거네요, 물대포를. 저는 사실 그런 의심이 좀 들긴 듭니다만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변호사가 돼도 대접이 별로 달라지지 않구나.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.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돼보지 않겠냐는 제안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이전에도. 네, 이전에도 있었고 또 다른 당에서도 있었고 다른 당이라 하면 혹시 지금 국민의힘의 뭐 전신인 설마 그쪽이?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 거절을 했었었고 네.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20대 국회 때 제안이 왔을 때는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는 상황이었어요. 심지어 200석을 넘긴다. 수도권은 다 싹 쓴다 이런 상황이었어요. 그때 이제 제안이 들어올 때는 제가 거절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. 왠지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. 안 될 거니까 도망가는 것 같은. 그때도 너무 힘들었던 게요. 그때도 죽을 만큼 고민하셨어요. 예. 사실 이제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당에 입당을 할 때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. 너 정치하려고 그랬구나. 너 그러려고 그랬지? 다 쇼했지? 예, 막 나 이렇게. 다 쇼였지. 그래서 이제 정치연구로 건너갔는데 당선이 안 돼요. 그러면 다시 시민운동으로 돌아가기가 뻘쭘해요. 어려워요. 예, 시민운동 쪽에서는 마치 이미 오염된 순수성을 예, 잃어버리고. 오염된 인간처럼 또 보는 시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정을 못 내려 계속 고민만 하다가 가족분들 전체 총회 자리가 있었어요. 굉장히 많은 분들이 총회하시면 오시는데 제가 그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
이런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있다. 근데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면 안 가겠다. 근데 다 박수를 쳐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마 떨어질 것 같은데 가서 떨어지면 다시 오겠습니다. 잠깐만 하고 오겠습니다. 라고 하고 이제 입당을 한 거죠. 근데 그때 이제 영입 제안을 굉장히 빨리 받았다고 하셨는데 정작 당에서 공천 확정을 굉장히 늦게 해줬어요. 네. 그래서 운동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엄청 어려웠어요. 그때도 이 세월호 가족들이 굉장히 네. 열심히 도와주셨다고 제가 네. 들었거든요. 지금은 좀 많이 진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때는 세월호라는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. 선거용 플랜카드 길게 내리는데 양력을 쓰게 돼 있는데 세월호 가족 협의회 법률 대리인을 넣자 그러니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. 선거 지고 싶냐고. 예. 세월호 저는 이거 나는 세월호라는 걸 표기하는 걸 포기할 수 없다. 그때 이제 그 세월호 문제가 막 정치적 논란처럼 쟁점화되면서 그랬던 거죠. 또 뭐 매체들에 의해서는 뭐 피로감 뭐 이런 식으로 막 도배되고 있었을 때라서 심지어 제가 이제 세월호 변호사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손을 핥히는 어르신도 있었고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분도 계셨고 세월호 가족분들도 도우러 오셨을 때도 세월호라는 걸 티를 안 내시기 위해서 뭐 리본이나 팔찌 이런 건 다 빼시고 단장하시고 예쁘게 하시고. 네, 그러고 오셨어요. 저한테도 안 알리시고 나중에야 제가 알았다니까요. 네. 그래서 그때 그 약속하신 게 내가 정치를 해도 세월호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배지를 달고 계시잖아요. 네. 그것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그렇죠. 거라고 그렇게 네. 해석할 수 있겠죠. 근데 지금 세월호 배지 말고 배지를 굉장히 여러 개 달고 네. 계셔서 평소에 배지 부자라고. 북한군 장교냐 그런 얘기 많이 듣죠. 근데 그거 뗐다 붙였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옷을 옷을 잘 안 옷을 갈아입으신다는 잘안 얘기가 가려서 있어요. 사실은 그래서 사실 오늘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해도 돼요? 구더기들이 거기 쫙 이미 작가분이 화장실 왔네요. 설사약을 딱 준비하고 계세요. 뭐 지금 별 부끄러운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. 이제. 제가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났었나 봐요. 여기 소금이 맺혀 있더라고요. 아까 화장실 가서 물티슈로 닦았어요. 옷을 잘 안 가려요. 옷도 안 가리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거지라고 그러잖아요. 왜 냄새는 안 나요? 그러면? 아무튼 그런 것과는 또 상관없이 당내에서의 위상은 엄청 도약하셨잖아요. 초선 때 최고위원 선거 나가고 또 연이어서 당대표 선거구 나가고 하신 이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초선 때 최고위원 도전했던 이유는 열받아서 나간 거예요. 저 박주민을 뽑아 주십시오, 여러분.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 당내 제대로 된 직함을 한 번도 못 가져본 사람은 거의 제가 유일할 거예요. 초선 2년 동안 제가 법안도 굉장히 많이 발의하고 그러니까요. 언론도 굉장히 많이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시켜준 거예요. 뭐 시켜주는 게 없더라고요. 왜요? 모르겠어요. 야 제대로 진짜 제 목소리 내면서 일을 한번 해보려면 뭐 좀 감투를 써야겠구나. 감투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. 그래서 열받아서 나갔어요. 그래서 열받아서 나갔는데 1등 해버렸네. 그래서 다들 놀랐죠. 너희들이 안 씌워주면 내가 스스로 쓸 거야. 뭐 이렇게 된 거네요. 네, 약간 그런. 그럼 당대표는요? 당대표는 우리 당이 엄청난 의석을 얻었어요.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의석을 얻었습니다. 21대에서. 네. 이 의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정말 당이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. 176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다시 표를 주고 싶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소연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당에서 젊은 의원들은 박 의원님을 많이 지지한다고 박주민계 독수리 오남매가 있다고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게 누구예요? 저희가 그 갯돈 오남매는? 붓거나 그러질 않아요. 응? 갯돈 붓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. 아니 그 오남매는 누구예요? 그 당시 이제 저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도와줬던 분들이죠. 뭐 최혜영 의원님, 김용민 의원님, 장경태, 김남국, 이재정 뭐 이렇게 도와줬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요. 또 그 외에도 친하게 지내는 젊은 의원님들이 있고 재선 의원님들 중에서도 뭐 친한 의원님들이 있고 그렇죠.
근데 그게 무슨 개파로서의 성격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. 개돈도 안 부니까 개파가 예. 아니다. 개파가 되려면 개돈을 부어야 된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저희 마무리 코너가 삼행시와 애창곡 중에 고르게 되니까 삼행시가 더 쉬울 것 같아요. 삼행시로 하시겠어요? 네. 딸로 하실래요? 이행시? 이행시, 예.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네, 자주 못 네, 보여줬어요. 박, 박주민의 딸 솔, 소라, 아빠가 더 잘할게. 그럼 되지 않을까요? 잘하셨어요. 대한민국 축구는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.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. 이제 판사들이 말 안 듣고 이제 작정했거래. 결국은 판사 길들이기다. 판사에게 줄 세우고 있는 것이다. 청와대와 권력층은 굉장히 뭔가 캥기는 것이 있는 모양이다.